안녕.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보아요. 열공부도 보고 교재 138페이지 펼쳐두고 모두 여러 물품 들고 필기하면서 개념 정리 잘 해봅시다. 다같이 렛츠고. 오늘은 교재 138페이지의 B번부터 나오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복합관계사 이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내용이 바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였는데, 그러면 한정적이라는 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한정적이란 말은 의미에 제한을 두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친구에게 준 연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연필은 연필인데 그냥 연필이 아니라 어떤 연필? 그렇죠. 내가 친구에게 준 연필에서, 자, 내가 친구에게 준이라는 문장이 연필의 의미를 제한해 두죠. 즉, 이 연필도 아니고 저 연필도 아니고 바로 내가 친구에게 준까지 의미를 만들어 주는데, 이럴 때 쓰이는 관계대명사 문장이요, 바로 한정적인 용법으로 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나요? 이렇게 쓰이는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명사인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기호도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연결되죠.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접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쉼표를 콤마라고 하죠. 콤마가 찍혀 있는 문장이 보여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해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뭐고 해석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문 볼게요.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자, 이 문장에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야. 그쵸? 자, 그런데 눈에 보이다시피 sons랑 who 사이에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때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한정적 용법으로 쓴 관계대명사고요. 해석은 sons보다 뒤에 관계대명사 문장부터 해석을 해서 의사가 된 어떤 아들? 두 아들이 있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를 한정적 용법으로 쓴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넣을 수 있냐면은, 자, 이 사람이 아들만 둘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의사가 된 아들이 두 명이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two sons의 의미가 의사가 된 아들에서 범위가 잡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 봅시다.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자, 역시 문장 읽는 거는 똑같은데요. 여기 sons랑 who 사이에 콤마 다들 보이니?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인데, 이럴 때는요,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쭉 이어져서 그대로 서술하는 문장, 그래서 그대로 쭉 간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근데 어떤 아들이었냐면, 그리고 그들은요,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해되겠어?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솔직히 의사가 된 아들 둘이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의사 된 거나 의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 근데 언제 이렇게 차이를 둬서 써주냐면은, 그냥 의미가 이 사람 아들이 두 명 있어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됐다고?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더 넣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선행사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계대명사절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야 할 때 바로 콤마를 쓰지 않고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보통 써주시고요. 다음 선행사가 정확하게 명확해요.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 혹은 이 물건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여 줄 때 바로 콤마를 사용해 주면서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줍니다. 자, 우리 왜 두 문장을 두고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만드세요. 이런 문장 많이 풀어봤잖아. 앞문장, 뒷문장 중복되는 명사 밑줄 치고 1번 명사 동그라미 쳐서 선행사 많이 잡아줬는 거 기억나니? 자, 이렇게 보통 일반 명사를 선행사로 많이 잡아라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 우리 사람 이름, 지역 이름, 나라 이름 이런 유일한 명사들이죠. 이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오늘 배운 콤마를 사용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제인 사람 이름이네요.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서, 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결혼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도시 이름이네요. 뉴욕 그곳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아메리카 미국의 상업 수도이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한정적 관계 대명사와 계속적 관계 대명사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금 손쉽게 좀 가려낼 수 있는 방법, 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은 이렇게 봐요. 자, 지금 my brother 다음에 콤마 보이지? 자, 콤마 들어가 있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으면은요.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얘들이 추가적인 정보로 들어간 거니까 이 문장을 빼낸다고 해도 의미상 이 나머지 문장은 완전한 해석으로 문장을 볼 수 있어요. My brother, 내 남동생은 의사이다. 이해되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Here's a student. 자, 여기에 그 학생이 있대. 근데 어떤 학생이야? 영어 수업에 3번 떨어진,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3번 떨어진 그 학생이 있다. 자, 근데 요 문장에서 who부터 times 빼고 보면 여기에 그 학생이 있다 하면은 내용 전달이요. 의미적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 이럴 때 보통 who 한정적 용법 관계 대명사를 썼다는 거. 그래서 물론 앞에 이제 명사랑 관계대명사 사이 관계를 보면 이게 100% 다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계속적 용법은 추가적인 정보를 넣다 보니까 잠깐 갈로치고 없다고 봐도 문장 해석이 바뀌거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콤마 위치 한번 쓰임을 볼게요. 자, 우리 위치니까 사물인 선행사 앞에 보통 써주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위치 경우에는 선행사가 단순히 명사 하나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그리고 그러나 접속사 써주고 그것은 해서 앞에 문장 전체 받는 is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자, he left me. 그가 나를 떠났다. which made me mad 하면은 자, 이때는 뭐 내가 me라는 말의 선행사는 아니죠. 그가 나를 떠났는데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화나게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 콤마 위치는 and is로 바꿔 쓸 수 있고요. 해석은 쭉 이어서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 다들 이해되나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즉, 오늘 이야기한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에 오는 선행사, 즉 명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의미에 제한을 두는 관계대명사는 바로 콤마 없이 쓰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였고요. 반면에 콤마 찍어주고 그 앞에 넣은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관계대명사가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거 정리해 봅시다. 두 용법의 차이는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오늘 얘기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역할과 해석과 특징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보통 and 대명사 그리고 내용사 앞뒤 내용이 이렇게 역접이 이루어지면은 but을 쓰기도 하고요. 뭐뭐일지라도 해서 양보의 접속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보통은 and it, and they 요거 구분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는 요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다 해서 둘 중에 자연스러운 거 해석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별표 3개 관계대명사 우리 that. 자, who랑 which랑 다 묶어서 쓸 수 있는 that은요. 계속적 용법으로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문제에서 다음 중 어법성 오류를 찾아라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분명히 관계대명사 대신데 앞에 콤마가 찍혀 있으면은 믿고 걸르세요.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겠니?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왜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와 기억나니? 더띵 위치를 what이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쓰이는 관계대명사 what도 콤마 what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관계부사 역시 콤마를 사용한 계속적 용법을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리 앞에 배웠던 4가지 관계대명사 다 그렇게 쓰진 않지만 주로 장소를 얘기해주는 where과 시간을 얘기해주는 when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부사, 보통 시간과 장소겠죠. 이것들을 합쳐서 쓰는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떠났어요. 집을 5시 반에. 자, 5시 30분에 집을 떠났는데 그리고 그때 태양이 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대요. 자, 여기서 콤마 웬이 의미하는 거는 5시 30분 그 후에, 그러니까 그때게 되겠지. 시간적인 의미에서. 자, 그리고 그때 해가 지기 시작했답니다. 이해되니? 해석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집을 떠났는데 5시 30분에 그때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대로 서술해서 설명해주면 됩니다. 다음, 자, 나는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 장소지, 시장이란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I ran into 하면은 우리 우연히 만나다란 표현이네. 나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내 이웃을. 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 when과 where도요. 콤마 붙여서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no pain, no gain.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집에서 난 놀고 싶은데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랑 약속 시간 정해서 공부하고 있는 너희는 지금 고통을 안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고통 뒤에는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 계속 들어봅시다. 준비됐니? 오케이. 이번에는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란 무엇인고 봤더니 그렇지. 형태로 보면은요. 우리가 배웠던 who, which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포함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런 관계대명사 다음에
ever이라는 형태가 붙음으로 해서 한 단어로 쓰이는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부사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각 단어마다. 자, anyone, anything 하면은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든지 이게 제일 첫 번째 의미겠지. 그 다음 두 번째 no matter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하나씩 차근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ever이 와서 whoever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누구든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whoever 다음에 문장이 와서 누가 혹은 누구를 뭐뭐 하든지 간에 이해되겠어요? 예문 보면서 보면 아, 이렇게 쓰이는 쓰임이구나.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자, whoever comes first will get the ticket. 자, 문장에서 will 앞에서 한번 끊어야겠네. 요까지가 주어로 쓰였어요. 자, 주어로 썼다는 거는 whoever부터 first까지가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 맞니? 그렇지. 그럴 때는 이때 whoever는 anyone이라는 의미로 쓰였네. 그러면 해석 한번 넣어볼게. 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누구든지 will get 얻을 것이다. 그 표를 이해되니?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Whoever she is. 자, 이 문장에서는요. 봐봐. I like her. 일단 한 문장 끝났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명사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whoever는 명사로 쓰인 건 아니니까 no matter 의미를 넣어줘서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렇죠. 그녀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해되겠어? 이번에는 whichever 한번 살펴볼게요. 자, whichever도요. 해석이 자, anything의 의미를 가졌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반면에 no matter의 뜻을 넣어서 어느 것이 뭐뭐 하더라도 되겠니? 예문 봅시다. 자, accept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근데 무엇을 인정할 건지 뒤에 명사가 필요한 문장이네. 그럼 이때 쓰인 whichever는요. 네가 가졌었던 어느 것이든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문장으로 쓰인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no matter which의 뜻은요. 자, 그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도 한 문장 끝났지? 그럼 뒤에 whichever은 명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어느 것을 얻을지라도 이해되겠어? 해석 되겠니? 자, 두 가지 차이를 보면 계속 명사로 쓰이는 whichever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지 않고 덧붙여지는 whichever 보이나? 이렇게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whatever이 나오네요. 자, whatever는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역시 anything의 의미로서 명사절로 쓰인 whatever 문장. 그 다음 no matter what 해서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혹은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되겠니? 해석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는 가졌다. 자, 동사 끝났고 무엇을 가졌는지 명사절이 필요해요. 그죠? 명사가 필요한 문장이니 그가 원했던 무엇이든지 가졌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I believe you. 난 널 믿는다. 문장 하나 끝났어요. Whatever you say.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두 개 차이 느낌이 오나요? 자, 이번에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닌 복합관계 부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부사 다음에 ever이 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자, 관계 부사 when에다가 ever를 붙여서
whenever 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해석은 뭐뭐 할 때면 언제든지 혹은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해서 해석 바로 넣어 봅시다. You can visit me. 자, 당신은 나를 방문할 수 있대요. 네가 원하는 언제라도 언제든지 되겠니? 오케이. 그 다음 자, 두 번째는요. 얘도 역시 no matter when 해서 뭐뭐 하더라도 라는 표현 언제 뭐뭐 한다 하더라도 해석해 볼게요. 자, 네가 언제 그녀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You'll find her sleeping. 너는 그녀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할 거다. 이해됐니? 자, 여기도 보면은 문장 얘들은 관계 부사다 보니까 둘 다 어떤 문장에서 어떤 명사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우리가 every 붙으면은 우리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뭐뭐마다라는 털의 의미로 every 쓰는 거 알지? 그래서 every time의 의미라서 whenever he has a test. 자, 그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서 공부한다?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합관계부사는 의미 쓰임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문장마다 해석 많이 해보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where이라는 관계부사 다음에 ever이 붙은 wherever인데 이가 하나 덜 써지는 거 보이지? 이 이를 두 개 붙이기 좀 그렇잖아. 자, 첫 번째 문 볼게요. 역시 이번에는 anytime이 아니라 anyplace의 의미로서 뭐뭐 한 곳은 어디에나 자 sit 앉아라. 네가 마음에 드는 어느 곳이든 앉아라. 이해되나?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no matter 의미를 붙여서 where you are, wherever you are. 자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기억할 것이다 너를. 됐니? 다음 세 번째 however 많이 본 단어죠. 우리 보통 but이랑 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도 많이 배웠었는데 자 이 however이 바로 복합관계 부사였다는 것. 그러면 예문 볼게요. 자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라는 의미로 봤을 때 네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자,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김수일 원장님의 키는? 두 번째, 조동규 원장님의 키는? 그리고 태오름에서 가장 매력적인 영어 똔땡님은? 정답은 영상 끝나고 단톡에 오늘 공부한 내용과 답을 함께 올려주세요. 기다릴게.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